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조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에 타입 def라는 얘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입 def int 한 다음에 페어 순서쌍을 얘기하는 거였죠. 이렇게 지금 페어라는 어떤 새로운 타입을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 타입을 갖는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int p 두 개짜리 이거랑 똑같은 말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기억이 안 나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p의 0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 그다음에 p의 1에다가 4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쌍이 만약에 점을 표현하기 위한 순서쌍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3,4에 있는 점을 저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p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하나를 했었죠. 그죠? p의 0번째 칸이 x좌표고 p의 첫 번째 칸이 y좌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저희끼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이거를 보고 아, 이건 x좌표고 이건 y좌표네 이렇게 딱 아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코드는 딱 보면은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아, p의 x좌표는 3이고 p의 y좌표는 4다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트럭트예요. 다시 말하면 구조체입니다. 그러면 구조체는 어떻게 선언을 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면 간략하게 제가 설명만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struct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int x, y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워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페어라는 자료형을 가진 p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p.x는 3 그 다음에 p.y는 4 이렇게만 해주시게 되면 정확히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건 뭔가 p의 x좌표고 이건 뭔가 p의 y좌표일 것 같다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도 뭐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다라는 약속을 굳이 안 해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조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변수를 한 개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변수가 여러 개지만 이 여러 개의 변수를 갖다가 한 개의 이름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그 이름 하나로 지금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조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간략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바로 예제를 통해서 구조체를 직접 선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안에다가 아까 했던 거를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타입 def 한 다음에 struct 중괄호 여시고 안에다가 int x, y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중괄호 밖으로 나가셔서 여기서 구조체에 이름을 써줍니다. 이번에는 포인트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묶여있는 어떤 구조체를 선언을 했고 그 이름을 갖다가 포인트라고 하겠다. 자, 그럼 얘가 하늘색이죠. 하늘색이라는 거는 얘도 자료형이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의 자료형을 가진 변수를 하나를 선언해보고 그 이름을 p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p라는 변수는 포인트라는 자료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라는 애는 int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두 개의 int형 변수가 묶여있는 하나의 구조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p.x는 그 다음에 3을 대입을 하고 p.y는 4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printf 똑같이 순서쌍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p.x, p.y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3,4라고 정확히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에 타입 def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타입 def int 한 다음에 뭐 int 32 이런 거 했었나요? 그죠? 그 다음에 int 32 하고 뭐 n이라는 거를 선언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었냐면 그냥 int n이랑 똑같은 말이었죠. 다시 말하면 int 32나 int나 컴퓨터는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나 스트럭트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이 문구나 똑같은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포인트 대신에 이거를 그냥 집어넣어도 똑같이 작동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시면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보시면 3,4 똑같이 뜨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구조체를 이런 식으로 선언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상황에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typedef라는 이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냥 생략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 돼버린 거죠. 이 자체가 한 개의 구조체 변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포인트를 중괄호 앞으로 당겨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얘가 하늘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적었었냐면 typedef struct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int x, y 이렇게 한 다음에 포인트라고 했었죠. 자, 근데 지금 typedef를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포인트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이랑 여기 있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쓰겠습니까? 이걸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또 사람에 따라서 이 표현이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이다 해서 이런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똑같은 말이니까 둘 다 알아놓으시고 저는 편하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부터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struct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구조체는요, 주로 전역 변수로 선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전역 변수로 그냥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메인에서도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구조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뭐 int, 펑션, 뭐 이런 다른 변수, 아니 다른 함수에서도 포인트 어쩌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매개 변수로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전역에다가 포인트라는 애를 뺄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뭐 포인트 p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메모리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여기 있는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구조체를 하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메모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시면 단순하게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는 x랑 y라는 인트형 변수를 묶어서 만든 구조체입니다. 라는 거를 그냥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상에서는 특별하게 일이 일어날 필요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이 포인트가 어떤 애인지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p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p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죠. 그러면 메모리상에서 이 p라는 영역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이 p라는 애는 포인트의 형을 갖고 있고 이거는 두 개의 변수를 묶은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에는 int형이 들어갈 수 있는 4바이트의 공간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도 4바이트고 얘도 4바이트고 얘도 4바이트 합치면 8바이트죠. 그죠? 이렇게 8바이트의 공간이 나란히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름은 뭡니까? 여기 이름은 p.x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이름이 p.y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굳이 말하자면 이 전체의 이름은 p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체 구조체 변수의 이름이 p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size of p라고 하게 되면은 8바이트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가 8바이트니까. 자, 그래서 메모리상에서는 이렇게 int x, y라고 했으니까 x를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y를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p라고 부른다 라는 거고, p.x는 3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칸에 3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p.y는 4라고 하면은 여기 칸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진짜 size of p가 8바이트가 맞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size of p는 %d 이렇게 한 다음에 size of p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시면 실제로 8바이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쭉 구조체에 관한 내용을 할 거니까 구조체의 선언 같은 거 잘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